이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근데 그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건 가장 제가 제일 보람 있다고 느낄 때는 역시 누군가를 가르칠 때 저는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터치되고 변화되고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음. 결국 대표님께서 저희에게 항상 메신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중요한 건 인제 아이들 가르치는 거랑 이 코칭이라는 비즈니스로 넘어가는 과정에 갑자기 뚝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 도움이 되고 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네. 인제 지금 배우는 일도 하고 있고 글 쓰는 일도 하고 있고 강의하는 일도 하고 있고 코칭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새로운 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간을 거기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요즘에 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각자가 다 필요한 경험인데 문제는 각자가 다 지금은 일로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약간 쓰이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 그 분야에서 이제 어떤 업력을 쌓으려고 할 때 어떤 시간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오늘은 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 메신저 사업을 이제 하게 되면 네. 가장 사실 중요한 게 시간 확보거든요. 네. 시간 확보인데 그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시간을 벌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온전히 내가 메신저 사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리고 네. 처음부터 메신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을 또 써야 되는 건 맞아요. 음. 근데 이제 이거를 알죠.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건 내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이 맞아요. 내가 나가는 어떤 부채라든가 부채 음. 지출에서 이제 나가는 그 지출에 대한 해당도를 커버를 하면 되거든요, 자산에 나오는 음. 수입이. 근데 네. 이게 우리가 꼭 뭐 자산가 되고 뭔가 되게 멋진 어떤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음. 거기에서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시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인 문제를 끝낸다라고 하는 건 내 개입이 최소화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네.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그 지출을 커버하는 게 사실 최소화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많은 것들을 시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어 내가 이런 여유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음. 내가 덜 얽매여도 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궁금한 음. 것들을 할 수, 예전에는 궁금한 걸 할 수 없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엄청난 이런 특히 이민자 같은 경우 보면 음. 이민자들 또한 그 사람 그 나라에서는 뭐 어떤 교수가 되고 뭐 어떤 선생님이고, 그 나라에서는 나름 원래 했던 취미 생활 뭐 피아노 치는 거 아니면 연주하는 거 다양한 거 했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하다가 갑자기 이민 생활했을 때는 그 모든 걸 멈춰야 돼요. 그 궁금증을, 그 맞아요. 취미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갑자기. 근데 이게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게 음. 생계를 해결을 못하는 그 어떤 상황을 우리가 평생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평생 가져가도 문제거든요. 음. 예. 그거는 이민이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이 결단했고 그 저쪽 나라에서 이쪽 나라로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이제 생계에 대한 부분들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러면 일단 기존의 것들 쪼금 포기하는 거죠. 잃을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으면 네. 잃을 게 있듯이. 그러면 음. 시간 확보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이죠, 이게. 내가 음. 원래 가졌던 어떤 그 음. 자유로움을 네. 이민하거나 뭔가 내가 새로운 것들 시작했을 때 잠깐 이게 이민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메신저 사업할 때도 네. 메신저 사업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비합리적인데 지금은 합리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경험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대표님? 모든 지금 거를 잠깐 저는 얘기하는 게 그냥 하나의 지금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음. 그냥 내가 뭔가 이동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업을 시작할 때는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전 같으면 '아 이것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는데 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 예. 그게 패턴이라는 그러니까 네네. 패턴이라고 할까 이거,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선택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뭔가를 잃거나 음. 얻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음.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민하거나 발전하기 위해서 메신저 사업하거나 발전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발전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면 원래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되고, 발전하기 위한 목적이 음. 없다면 원래 학원장이면 학원장 하던 일을 원래 할 걸 하면 되거든요. 그 맞아요. 지루하고 뭐 원래 나라에 뭐 아무리 뭐 전쟁 국가고 뭐 아무리 뭐 그 나라에 뭐 그 나라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네. 나라에 살기로 하는 거예요. 네. 북한에서 뭐 막 탈출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음. 탈출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북한에 그쵸. 만약 탈출했다, 북한에서 아무리 고위직 간부라도 음. 한국에 만약 와서 이민했다. 음. 그러면 자기가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게 음. 많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맞아요. 그게 이제 시간 확보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음.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밑바닥의 생계라고 하는데 그게 경제잖아요. 맞아요. 그 경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데 최소한의 개입과 최소한의 에너지와 최소한의 뭔가 내가 움직였을 때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최소한으로 구축했을 때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어느 정도 음. 지출과 내 부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만 만들어봐요. 최소한의 어떤 에너지를 쓰면 그게 최적화를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거 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신 음. 그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 즉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어느 만큼 최소화를 해서 하는지. 우리가 무조건 음. 열심히 한다고 내가 예를 들면 알바해요. 지금 네. 오토바이로 막 배달업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음.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어떤 사람 오토바이 좋아할 수는 있어. 어릴 때는. 음. 근데 나는 네. 오토바이를 싫어한단 말이야. 난 그걸 가지고 음. 직업을 가지고 싶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맞아요. 만약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나는 최소화를 한단 말이에요. 음. 최소화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내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메신저 사업까지는 아니라도 아니면 내가 영업을 오토바이 내가 알바를 하는데 얘가 영업을 준비하고 싶다. 음. 그럼 영업을 준비하는데 내가 들었을 때 영업이 수익이 들락날락한다. 그러면 음. 내가 오토바이 뭐 알바를 했을 때 꾸준한 어떤 소득이 들어온다고 나는 이미 프로예요. 오토바이 알바의 프로예요. 아무리 네. 프로라도 그건 한 번 사고 나면 끝나거든요. 그쵸. 네, 내가 돈을 잘 벌어 오토바이로. 그래서 사장님도 음. 날 되게 좋아해. 음. 그치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내가 이거를 가져가는데 음. 영업을 하려면 다른 어떤 알고리즘이랑 어느 정도 내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지 않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 음. 영업하는 사람들 온전하지 않구나. 이게 소득이 들락날락 하는구나. 네. 그러면 내가 기존에 살았던 삶의 어떤 패턴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 기존에 그쵸. 늘 열심히 밖에 나가 노동하고 들어오면 맥주 까고 넷플릭스 보고 뭐 음. 어떤 거기에 해당되는 걸 뭔가 그 친구들이랑 어울렸던 걸 어쨌든 잃어야 되는 거예요. 음. 왜냐면 영업하면 영업의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더 낫지. 오토바이들 그 자기들끼리 친구가 어쨌든 거기에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업 쪽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친구들 아직도 친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중학교 친구들 달라요. 중학교 그쵸. 친구하고 고등학교 친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음. 고등학교와 대학교 다 다를 거예요. 네. 그리고 대학교와 비즈니스 친구들도 다를 거예요. 맞아요. 예, 비즈니스 친구들하고 또 내 배우자 또 다를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다 알고리즘 변화 때마다 사람이 굉장히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게 음. 인문학이고. 그리고 이제 메신저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원래는 이런 시간을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소득이 구간이 내가 한 것만큼 보답해 들어오는데 음. 메신저 사업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일반 보통 사업들의 ROI를 내가 계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7년, 9년씩 걸렸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나는 23살 때부터 내가 그게 메신저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미 메신저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 메신저 사업이라고 하는 본질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네. 기여를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해야 되거든요. 음. 예. 근데 그 사람을 돈 벌게 해야 되는 게 메신저 음. 사업이고 내 업은 음. 그랬어요. 23살 때부터 내 업이. 음. 근데 내가 누군가의 만족도를 올려주고 그냥 하하호호 만족도를 올려주는 직업은 많아요. 근데 음. 상대방의 돈을 벌어주는 직업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쵸. 예, 근데 내가 했던 일일 때가 상대방을 돈 벌어줘야 되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음. 예. 그때 난 기회비용이 뭐고, 뭐 한계 효용이 뭐거나 이런 거 몰랐어. 예. 음.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시나리오를 보면 지금까지 네. 내가 내 수강생 내 제자들의 지금까지 줬던 시나리오를 보면 이 음. 사람들을 최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최적화를 시킨 거예요, 처음에. 그게 음. 뭐냐면 원래는 엄청 우리가 다단계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네. 다단계 사람들 권리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단계는 권리소득이 아니고 관리소득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맞아요. 권리소득을 이 사람은 권리소득이라고 믿었던 걸 내가 일단 철거를 해 줘야 돼요. 음. 거기에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해. 에너지 되게 많이 필요하고 설득력이 되게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해. 네. 왜냐면 이 사람이 내가 만약 이 사람보다 돈 못 벌면 어. 이 사람 내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음. 그쵸? 근데 이 그쵸. 사람이 똑같이 예를 들면 1,000,000원씩 버는데 나도 1,000,000원씩 벌고 음. 그러면 우리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내가 더 맞는 위상 사실. 있게 벌어야 되거든. 음. 왜냐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내 위상, 내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나한테 코칭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 그랬을 때 일반 다단계 하는 사람한테 일단 머릿속에 잘못된 정보를 내가 철거했어. 음. 다단계를 역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되지 맨날 이용당하는 거예요. 음. 보험도 똑같은 거예요. 보험도 이용해야 되지 맨날 역으로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음. 예. 그러면 보험을 이용당하는 사람은 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다단계 이용당하는 사람 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학원을 이용당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발생하거든요. 소셜 미디어도 그쵸. 이용하는 사람, 이용당하는 사람. 자기가 무슨 맞아요.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고객도 똑같이 고객한테 뭘 판매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음. 그 고객도 결국에는 어때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음.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단계에서 사기까지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은 거예요. 펀지 사기 많잖아요. 그 음. 사람들은 그게 투자라고 생각해요. 투기라고 생각하지 음.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음. 어떻게 투자예요? 투기고 사기이지. 사실은 비슷하게 폭탄이지. 보이는데 한 끗 차이죠. 그건 완전 투기예요. 투자라고 하는 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냐면 이런 맞아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완전 다른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돈을 넣는다. 그 돈을 넣는 게 이 돈을 넣는 이 펀드 회사에 내가 음. 어떤 가치 부여를 하고 이 펀드 회사가 내가 돈을 넣는 명분을 가만히 들어봤을 때 그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음. 회사가 사람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사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사람한테 가치 부여를 하고 직업 창출하고 정말 우리한테 했던 역할을 일일이 우리가 관점으로 따져보면 너무 많아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그쵸. 코카콜라라는 회사도 나쁜 상품이지만 코카콜라에 대한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음. 거기에서 주는 어떤 세상에 주는 어떤 역할 되게 많아요. 나쁜 그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음. 면도 있어요. 근데 펀지 맞아요. 사기는 다 나쁜 거예요. 그쵸. 그냥 지들끼리 돈 따먹고 돈으로 돈 뒤에 나오는 사람이 그냥 그 폭탄을 안는 거예요. 음. 근데 다단계도 그렇고 그런 것 저기 보험도 그렇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 어쨌든 음. 고객들한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넘겨준단 말이에요. 음. 보험파리들이 되게 나쁜 애들이 많잖아요. 강의파리들 그쵸. 나쁜 애들 많잖아요. 다단계쟁이들 나쁜 애들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음. 이런 식으로 기존의 것들을 철거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 철거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옳은 방향으로 내가 가이드를 하겠죠. 예를 들면 권리소득이 아니라 관리소득이라고 하면 그 관리소득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그 관리소득이 뭐예요? 개입하는 시간을 한번 음. 보자고. 네가 왜 맨날 카톡을 만지고 톡방에 사람 한 명이 나가도 네 심정 톡방에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갈 때 그 기쁜 심정하고 톡방에 갑자기 어떤 리더가 한 명이 나갔을 때 그 심정하고 음. 그게 똑같이 대칭하냐 물어봤을 때 그 사람 음. 대칭한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음. 나갈 때 훨씬 아파요. 내가 부동산 하나를 구매했을 때랑 내가 부동산 하나를 팔았는데 그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어떤 음. 느낌일까? 대칭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칭하지 않은 감정과 심리와 어떤 내가 적어도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지 못한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너무 답답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음. 그럼 내 입장에서 이제는 분야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영업 분야에서 잘해요. 영업 음. 분야에서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빨까지 빠져요. 아. 영업 분야에 잘하는데 맨날 아파요. 영업 분야에 음. 잘하는데 몸이 막 부어요. 영업 분야에 음. 잘하는데 죽겠어요. 영업 음. 분야에 잘하는데 뭔가 잘하는데 공허하고 구멍이 남아요. 그건 왜 음. 그럴까? 어떤 사람 돈만 따르는 거예요. 어떤 어. 사람 자기가 원래 있었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
포기를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들 내려놓지 못하고 그 돌을 계속 끌고 올라가다가 결국에 자기 관절이나 결국 자기가 망가져요.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개입을 해서 어쨌든 나라는 사람 코치 나의 제자로도 내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 중요한데 이 사람이 불편한 게 뭔지에 따라서 그 불편한 거에 대한 내가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거에 대한 대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대안이 뭐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질을 보잖아요. 우리가 진짜 어렸을 때 우리가 뭐 명절이거나 하면 우리가 한번 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막 멋있는 옷을 우리 입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대충 옷을 입었어. 그리고 음. 어렸을 때 막 친척들, 형, 동생, 막 언니, 누나 막 이렇게 오면 어때요? 우리 같이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폭죽 터지. 우리 중국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 같이 누워 자기 전까지도 막 말하고 싶고 막 일로 오라고 막 같이 따라가고 막 이런 어떤 그게 조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조이. 음. 근데 요즘 세상 근대엔 그런 조이가 있어요? 음. 한번 그렇죠. 명절이란 뭐 내려가는 거 저기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내려가서도 음. 싸움이 일어나고 다 뭐 맞아요. 때문에 싸 마치 대한민국은 오직 돈을 위해서 사는 나라처럼 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음. 행동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심리는 그렇게 음. 보여지는 거예요. 왜? 음. 실제로 우리 사회 직업들이 다 만족도가 낮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그 사이클이 제대로 안 돌다 보니까 자꾸 자살률도 올라오는 거예요. 관계성에 대한 부분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군대 가면 내가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는 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현실에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고 이 불편함에 대한 우리가 사업가의 마인드가 있다면 이걸 오히려 기회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죠. 음. 근데 나는 내가 메신저 사업을 이게 막 멋있다기보다 나 우연히 이 길을 걸었거든요. 14년 네. 차 지금. 근데 우연히 길을 걸었던 이 시간 안에 나도 과거에 나는 맞다고 했던 게 틀렸고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게 또 맞았던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음. 우연의 발견들을 하고 나서 내가 지금 뭐 시간 확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음. 내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 제가 방금 본질을 얘기했잖아요. 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음. 내가 그렇게까지 많은 돈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음. 예.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심지어 안 해도, 음. 예. 다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찾아야 되는 그 뭔지를 가만히 내려놓고 그 소음들 내려놓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시간 확보를 하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 내가 혼자 홀로 있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가만히 못 있어요. 음.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내가 시간 확보를 다 해놨는데 내 수강생들 중에서 뭐 다단계 하다가 뭐 어쨌든 관리소득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이 사람들 월 1,000만 원 정도 벌었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당신은 유튜브를 해라.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또 드르르르 또 막 얘기해줘. 그리고 네. 유튜브 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원고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원고를 바꿨을 때 어떻게 피치를 던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 하나하나 그냥 이 사람들도 이거 안 해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처음에는 힘들었겠어요. 음. 근데 힘들 때마다 그게 왜 지속이 가능하냐 내가 그 가지치기를 다 해주거든. 왜 사람은 음. 힘들면 뒤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에이 관리소득이라도 뭐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뭐 음. 새로운 걸 못해. 자기가 발톱을 뽑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발톱을 뽑아야지. 저 새로운, 사냥을 하려면. 안 그래요? 근데 그쵸. 그걸 못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음. 왜냐면 사람들이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음. 내가 일일이 나가가지고 내 지인들을 컨택해야 되는 거예요. 음. 원래는 지인들이 내 동창이라든가 내 친구였는데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연결된 내가 이 사람들을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 입장인데 또 가르쳐 주려면 또 원래 또 친구라는 명분과 그 심리가 있어. 그쵸. 그 지인이랑 가족이라는 심리가 있어. 가르쳐 음. 주다 보면 또 걔네들은 또 그거를 가르침 받다가 조금만 뭐 감정이 건드리면 안 해. 그쵸. 뭐 그러다가 그게 다 관리 소득이라는 거예요. 음. 그런 지인의 지인을 타고 가 다 지인들 또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 원래 그럼 잘 살았는 게 아닌 거야. 음. 지인들 보면 삼살이만 했을 뿐이지 마인드는 아주 낙후하고 마인드는 아주 가난한 거예요.
음. 삼사리를 잘했던 센스 있던 사람 센스 있는 사람은 비즈니스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음. 삼사리에 가지고 있던 그 정보가 비즈니스 들어갔을 땐 완전 꽝이 되고 오히려 비즈니스를 가로막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못 배우게 만드는 게 삼사리의 어떤 음. 센스인 거예요, 어떤 때. 그럼 봐봐요. 그쵸. 내가 시간을 확보해 줬어. 원래보다 시간을 예를 들면 원래는 일주일 내내 서울, 부산, 대구 막 다 다녀오면서 이제 미팅도 하고 막 끊고 막 마진도 계산을 못 하고 내가 음. 누가 커피 값을 내야 되고 뭐 이런 걸 고민한다는 건 다 수평 관계라니까 수직 관계가 음. 아닌 거예요. 음. 나는 웬만한 사람 만나지도 않아. 왜? 웬만한 사람 만난다는 거는 그 시간을 낸다는 거 내가 웬만한 결단 안 하고 그 시간 낸다는 거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있다는 거거든요. 음.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음.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지불하고 나를 고용하면 다른 개념이죠. 음. 이거는. 예. 음. 그 웬만한 사람 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내가 내 수강생들을 시간을 확보했더니 음. 이 갑자기 이 흘러나오는 시간 안에 음. 그리고 갑자기 현금 흐름이 마진이 나오는 현금 흐름이 순수익이 나오는 현금 흐름이 자기는 인생을 지금까지 수십 년 살면서 한 번도 경험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면 뭐 하기 시작하는지 알아요? 그 심지어 이런 현금이 없어도 시간 확보가 일단 돼. 음. 왜? 포기하고 제거하고 내가 철거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원래 그 집안에 뭔가 가구들 많았는데 쓸데없는 가구, 배치 잘못된 거, 우선순위 잘못된 내가 다 철거했어. 그러면 어때요? 가구가 없어지면 사람이 공간이 많다 보면 자꾸 뭘 세우고 싶고 자꾸 또 뭔가 추가하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들 뭐 하는지 알아요? 처음에 돈 없는 거 괜찮은데 돈 있는 애들은 그다음에 막 요가도 다니고 뭐 그다음에 뭐 돈 있으니까 이제는 또 넉넉히 자꾸 이제는 원래 친구들 예전에는 만나면 부끄러웠어. 너 음. 요즘 어때? 하면은 안 되는 거를 굳이 지어내면서 나 이렇게 이제는 내가 잘 되니까 네. 그 뒤던 친구들 만나면 내가 그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또. 아. 그러면서 그 시간 확보를 엉뚱한 데 하는 거예요. 아. 아니면 예를 들면 돈만 따랐던 사람들 가정해 볼게요. 돈만 따랐던 사람인데 내가 시간 확보는 했어. 그 시간 확보해라고 하는 건 집중하라는 의미거든요. 네. 시간 확보라면 그 시간 안에 더 많이 개발을 해야 음. 되겠죠. 더 집중하고. 음. 그리고 더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그 쉼이라는 게 필요한데,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시간 확보는 시켰는데 돈 확보는 못 시켰어, 내가. 음. 내 수강생들 중에 1,000만 원까지 간 사람들이 있고 그 이상 간 사람도 있지만 그걸 못 간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음. 근데 시간 확보는 확실하게 됐어. 네. 이걸 제거하고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이게 음. 삼사리에 대한 부분 많은 걸 철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돈 확보도 해야 되잖아. 음. 시간 확보는 됐어. 그럼 시간 확보가 생기면 이제는 뭐가 결핍할까? 돈이 결핍한 거예요. 음. 그동안에 끊임없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벌었고, 바빠도 돈이 못 벌었던 건데, 이제는 시간도 생긴 거예요. 음. 시간이 생겼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원래 했던 뭔가 추가할 수 있는 게 뭔가, 나랑 상의 하나도 없이 뭔가 새로운 걸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 새로운 걸 시작하는데 다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하냐면 시간 확보를 해서 분명 줬는데 그 시간 안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조그마한 어떤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음. 조금의 소득을 통해서 내 지출을 어느 정도 커버하는데 음. 자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음. 예. 그걸 커버해가지고 빨리 더 발전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찍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심지어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용기 있는 걸 해야 되거든요. 음. 그 용기 있는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시간 확보를 하면 용기 없는 거를 또 하는 거예요. 쉬운 음. 선택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 확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메신저 사업하면서 시간 확보에 대한 개념보다는 메신저 사업에 도움되는 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저는 다 실험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9년까지는 순수익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 자산을 탕진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건 뭐예요? 오직 나는 올인했다는 거예요. 내 시간 확보를 분산 투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나는 메신저 사업을 위해서, 오직 나는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그 명분으로 뭐 땅 판매도 해보고 콜드콜도 하루에 300건씩 돌려보고 그 명분으로 오피스텔 뭐 어쨌든 이런 걸 팔아보고 내 포트폴리오 오피스텔 있으니까 그때도 오피스텔 내가 팔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는 내 명분이 확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음.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는 항상 돈이 없는 주제에 음. 어디 가서 머리 숙이거나 어디 가서 내 비전을 말하는 걸 창피해하지 않았어요. 음. 예. 그리고 굳이 내 비전을 알아 못 듣는 애들한테 그걸 얘기를 나도 해 봤지. 근데 못 음. 알아듣는 애들은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걸 나중에 음. 느꼈지. 그러면 그 온전히 나는 호랑이처럼 살았어요. 음. 온전히 나는 그냥 남들이 즐기는 20 대 남들이 즐기는 걸 즐기지를 못하고 살았지. 음. 그걸 즐기지 못하면 사람이 결핍이 있지. 근데 그거를 난 지금은 많이 즐기고 있어요. 누구랑 음. 즐긴다? 내 아내랑, 내 음. 와이프랑. 난 예전에 맥주도 20대 때 지금 맥주는 내가 20대 때 모든 합치 맥주보다 지금이 아마 더 많을 거야. 그만큼 내가 그런 어떤 여유를 부릴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음. 돈도 없었죠. 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이 사실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시간 확보를 하는 유일한 우리의 목적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 명분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음. 명분이 뭐냐면 그래서 코치하고 끊임없이 피드백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명분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그걸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단기적으로 해야 될지 중기적으로 해야 돼 장기적으로 해야 돼.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가 1년이에요. 음. 1년 그 이상은 하나의 음. 비전이라고 얘기하지 장기라고 얘기하지 않죠. 예. 중기는 6개월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 세월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예전에 장기는 음. 10년이거든요. 그쵸. 예. 지금 단기는 일주일이고 하루예요, 음. 단기는. 단기 목표가 뭐냐면 일주일 거를 얘기해 줘야 돼. 음. 중기 목표는 6개월, 장기 목표 음. 1년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식으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간 관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 음. 자꾸 이 시간 관리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저도 요즘에 그런 내용들을 봐요. 근데 음. 대부분 부자들은요. 제프 베조스든 누구든 부자들이 아침에 눈 뜨면 뭐 하는지 알아요? 뭐 할까요? 1시간 동안 상상을 해요. 아. 제프 베조스도 똑같아요. 음. 아마존의 창립자도 1시간 동안 상상해요. 가난한 음. 사람들 눈 뜨면 뭐 하는지 알아요? 일하러 가죠. 그쵸. 일하러 가고 음. 스마트폰 그냥 그 뭐 아. 콘텐츠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보고 상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그러네요. 확보하면 그걸 가만히 못 둔다니까. 아, 음. 요 시간 확보했으니까 이 시간 안에 뭐 영화를 봐야 되나? 이 시간 안에 뭔가 게임을 해야 되나? 이 시간에 어떤 사람 백만장자인데 7시간씩 게임한대요. 그건 어. 잘못된 거거든요, 완전. 네. 그래서 백만장자보단 억만장자가 더 겸손해요. 어. 실제로 그래도 타일 로페스에 대한 인터뷰에서 내가 들었어요. 음. 자기 수강생들 중 백만장자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을 거 네. 아니에요. 그 네. 수강생들 중에서 내가 다 들어보면 되게 교만하대요. 아.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아요. 굳이 뭐 음. 한 100억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돈 많은 사람, 저기 억만장자 자기 아는 수십조를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음. 교만하대요. 음. 그 백만장자 그 정도 교만한데 일반 개미들 얼마나 교만할까요? 그 교만한 이유가 뭔지 알겠죠? 네. 계속 하던 일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때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그걸 고집하고 그걸 건드려 놓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음. 예. 결국은 시간 확보라고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상상하고 예, 그다음에 한 두세 시간 뭔가 고강도 뭐 훈련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만약에 무슨 뭐 프로 선수다 하면 고강도 훈련을 하겠죠. 짐에 가서 뭐 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영업하는 사람이라면 고객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음. 예. 그다음에 그 3시 이후에 뭐 하는지 알아요? 그때 이제 밥을 먹는대요. 음. 그럼 하루가 뭐예요? 12시 지나서 자기는 밥 먹는데. 음. 그럼 밥 먹고 뭔가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 1시간 꿀딱 또 지나가잖아요. 음. 예. 그리고 나서 봐봐요. 우리 아까 지금 얘기한 한 1시간 있죠. 1시간. 일어나 네. 가지고 그 1시간. 그 일어나고 그 1시간에 책 보는 것도 속하는 거예요. 왜냐면 음. 우리가 책을 보면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책을 보면 음. 상상을 하게 돼요. 맞아요. 예. 근데 동영상을 보면 상상보다는 동영상을 들으면 또 상상하게 돼요. 음. 예. 근데 우리가 요즘에 쇼츠 틱톡 같은 걸 보면 볼 게 너무 1시간 후딱 지나요.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 확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거지. 시간 확보라고 시간이 없었냐? 그거 아닌 거예요. 시간을 오히려 확보하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철거해서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음, 많은 시간 가지면 당신이 될수록 상상을 많이 해 봐요. 될수록 책을 많이 읽어 봐요. 음, 될수록 그 시간 안에 내 고강도 훈련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콜드콜이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해 보는 거지.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업에서 당연한 것들인데 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하고 자꾸 뭘 하냐면 개미처럼 직업을 찾아요. 음, 예. 우리가 직업이 없으면 직업 찾는 게 맞아요. 근데 나의 직업이 만약 코칭업이고 나의 직업이 메신저업이면 나의 직업이 이 업이면 이미 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직업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자원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아는 걸 아는데 그게 뭐냐면 아 결국에는 고객이 있어야 되고 고객이 많아야 되고 나쁜 고객이 없어야 되고 좋은 고객이 질적인 고객이 있어야 돼요. 그럼 고객하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고 기존 음, 고객이든 어떤 고객이든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이든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중에 어때요? 그 사람이 고민을 따르다 보면 아 여기에 맞는 불편이 뭐 고객들 불편에 따라서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상품이 많은 상품을 내놓고 많은 상품이 근데 그 상품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다 고객의 불편에서 시작된 상품들을 나는 대부분 개발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나만 잘했는데 나머지 다 오는 거예요. 그 하나만 잘했는데 소개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만 잘했는데 시나리오가 이제 돌기 시작해요. 그 하나만 잘했는데 내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하나만 잘했는데 내가 위상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만 잘했는데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 하나만 잘했는데 그냥 갭이 없이도 내가 충분히 내 삶의 질을 가져갈 수 있고 그 하나만 잘하는데 마진도 높은 거예요. 그 하나만 잘하는데 그래서 하나를 잘하면 1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역할이고 하는 직업인 거예요. 메신저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자꾸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되고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상하는 데 있어서 결론은 똑같아요. 예. 근데 대부분 뭐예요? 메신저 사업을 주면 그 메신저 사업에서 나오는 뭔가 소득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득이 뭔가 여튼 소득이 나오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는 테스트를 해요, 보통. 예전에는 소득을 빨리 만들어 주고 싶었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소득이 없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냐. 왜냐면 내가 소득이 없었을 때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소득이 없었을 때 어떤 결정, 나랑 이 사람의 다른 점을 나는 끊임없이 또 보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있었을 때는 그 당연한데 소득이 있었을 때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도 봤거든요. 음, 소득이 있었을 때 결정하는 게 소득이 없었을 때 결정하는 것보다 사실 엉뚱한 결정할 때 더 많아요. 근데 소득이 있을 때도 엉뚱한 결정을 하거나 쉬운 결정을 하면 소득이 생겼을 때 나는 결정들이 훨씬 더 엉뚱한 거예요. 그냥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 본능을 역행하지 못하면 절대 내가 내 업에서 장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역행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지금. 그냥 이게 본질이잖아요. 아, 네. 내가 뭔가 빨리 이게 빨리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돈이 들어와서 so what? 니가 그래서 그 마진을 가지고 어디에 지출할 건데? 그 마진을 어떻게 쓸 건데? 돈을 어떻게 쓸 건데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더 음, 중요한 건 시간 확보되는데 시간 어떻게 쓸 건데? 그리고 너의 첫 번째 돈이 먼저 들어오는 게 첫 번째야, 시간 먼저 들어오는 게. 둘 중에 아무거나 들어와도 상관없어. 근데 나한테 먼저 시간이 먼저 들어왔네? 말 그대로 시간 확보가 됐네. 시간을 번 거 되네. 그 시간을 벌고 내가 그만큼 지옥이 아니네. 시간을 어떤 사람 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빚이 수억이면 맨날 이자를 갚느라고 맨날 몇백만 원씩 계속 내가 지출이 있으면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갚기 위해서 시간 확보할 수 없어요. 오직 그 사람의 전략은 뭐예요?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버는 것밖에 전략이 없어요. 이런 사람 유연성이 없어요. 음, 근데 내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원래 그 돈을 쓰는 건 뭐라고 하지? 잘 쓴다기보다는 약간 그 알뜰 소비를 하는 거죠. 음, 알뜰 소비를 했거나 특별한 막 사치를 안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
음. 이런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그래도 철거할 게 더 덜한 거죠. 어떤 음. 사람들은 사치 막 이런 거에 대한 눈이 밝아 가지고 어떤 사람 되게 멍청한 애들은 얘네는 철거할 게 더 많거든요. 근데 그치. 알뜰한 사람들 철거할 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음. 왜 철거할 게 많지 않으면서 어때요? 내가 덜 개입해도 이 사람들을 빨리 성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음. 예. 그럼 철거할 게 알뜰하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들어와요. 빚이 많고 그 정도는 멍청하게 했던 애들은 오직 유연성이 없이 오직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음. 리스크가 더 많죠. 근데 그쵸. 이제 알뜰하게 소비했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들어와요. 어느 음. 정도 지출만 커버되고 알뜰 소비에 대한 패턴이 원래 그랬으니까 지출만 커버면 시간을 확보하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벌어야 돼. 음. 우리가 돈을 빚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만드는 이유가 뭔 거예요? 빚을 갚아야죠. 예, 그래야 빚을 시간이 자유가 갚기도 생기니까. 빚을 갚죠. 빚을 갚으면 결국 뭐예요? 그 빚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그 신경과 어떤 음. 개입을 덜 하고 어때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음. 돈도 벌죠. 시간도 확보하겠죠. 와, 되게 좋겠죠. 대표님 감사합니다 하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음. 시간 확보는 시켰는데 음. 그 시간 확보 안에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엉뚱한 생각을.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개입, 이 명분, 이 고객 뭐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원래 그 가졌던 수십 년 살아왔던 그걸 또 가는 거예요. 나는 그 본질을 바꾸자 노력하는 거, 본질이 안 바뀌어지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지, 그거를 못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 1도 없는 거지, 이제는. 예전에는 뭐 다 바꿀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게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몇 가지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경험들은 저의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이제 이 부분의 경험을 안 해봐서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걸 제가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럴 것이다라는 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아까 사실 대표님 얘기한 거에서 되게 뜨끔했던 게 있거든요. 별거 아닌 명예인데 전 이걸 잘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음. 이게 약간 약간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런 거를 해요라고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뭔가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사회적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딱 그럴듯한 명함한 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준하는 거를 채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명예에 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가만히 본질 들여다보고 가만히 이 깊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생각한 자원이 없으면 책 이런 걸 보다 보면 가끔씩 용기를 내요. 내 스스로 내 내면에서 무슨 용기를 내냐면, 그래서 내가 이런 명예 욕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명예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본질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음. 명예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찾게 되고 거기에 대한 상상을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의 계기, 스토리라든가 아니면 내가 겪었던 거 아니면 한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그럼 명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명예를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명예가 뭘 의미하는지. 명예가 뭘 의미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명예를 생각하고, 생각은 나름 정답은 얘기할 수 있는데 명예 욕구에 대한 이 사람들의 멍청한 행동은 무엇인지, 나도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상상했기 때문에 철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철거까지 시켜줄 수 있는데 원래 이런 걸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말로는 명예라고는 하는데 음. 결국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더 치중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명예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맞아요. 명예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오히려 부채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채 같은 생각이 결국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우리가 고민 안 할 수는 없어요. 음. 고민해야죠.
근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본질적인 또 고민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남들의 생각이 걔네 똑똑한 애들이 남들인지 아니면 멍청한 애들이 남들인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거. 보통 멍청한 애들이 남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멍청한 애들이 남들이에요. 멍청한 애들 나는 선생님들도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음, 월급쟁이들이에요. 학교 음, 선생님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뭐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학교 그렇죠. 선생님, 교수들도 고착되어 있는 교수들 얼마나 많은데. 음, 노벨상 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멍청한 애들이 있는데. 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학자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영웅주의와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학자의 어떤 시스템으로 발전 안 하면 우리는 절대 문서로 남길 수가 없어요. 음, 근데 문서로 남기는 애들이라고 해서 꼭 영웅주의가 있고 꼭 용기를 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 모든 역사는 다 문서를 남긴 사람들이 역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서를 남긴 애들 대부분 특징이 뭐예요? 걔네는 문서를 잘 남길 줄 아는 거라 직접 걔네 삶에서 영웅주의를 가지고 진짜 어려운 결정 내리면서 멋지게 사는 거랑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음, 일반 그럼 박사생들이 다 영웅주의 되고 정말 세상에서 많은 어떤 기업가들이 그런 기업가들이 다 박사를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든가 이런 모든 문서들을 보면 누가 이걸 남겼나 이거지. 문서를 남길 줄 아는 사람이 남겼다는 거예요. 음, 문서 남길 줄 아는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 싫어하면 우리를 좋게 남기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생각이 여기까지 다가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이 누구냐? 남이 나를 생각하는 그 남이 내 네이버훗, 내 옆집 사는 사람, 같은 동네 아파트 사람, 누구의 엄마, 그리고 내가 예전에 알던 동창들,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정도 내 소셜 미디어에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 네, 나의 과거 수강생들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남보다 내가 더 발전하고 있는 남인지, 내가 더 발전하는지, 그 남들이 더 발전하는지. 걔네는 거기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비웃을 수도 있어. 근데 비웃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그리고 웬만한 영웅주의자들은 비웃지 않아요. 도와주려고 하지. 음, 저도 누군가를 비웃지를 않아요. 비웃는 유일한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멍청하고 지들이 오히려 나를 역으로 공격하는 사람들 난 비웃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들 나를 비난할 수도 있어. 근데 나도 그 사람 비웃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음, 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역으로 내가 명예라든가 다른 사람 타인의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네. 나는 그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 굳이 그 사람이 나를 어때요? 뭔가 어떻게 생각할 거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나를 비난하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데 나는 원래는 어때요? 비난하면 공격 받아서 어떡하지?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 당당할까? 예전에는 당당하지 않았어요. 예전엔 그 비난 받으면 되게 뭐라고 하지? 뭔가 잃을 게 없는데 잃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되게 많이 강력하게 들었거든요. 네, 근데 나도 깊어지다 보니까 음,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들을 내가 비웃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마인드에서 저 사람을 비난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흔히 보여지는 걸 비난하는 거지. 아이고, 아이고, 저 직업을 바꿨더니, 아니면 저쪽 다른 그룹에 이동했더니, 아니면 다른 걸 했더니, 아이고, 폭삭 망했네. 아이고, 원래 그게 안 됐네. 이런 거를 걔네는 겉으로 보여진 열매를 비우는 거예요. 음, 그죠? 근데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사람들 모르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게 하나의 테스트 중에 일부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보여지는 건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 편이 아닌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역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멋진 열매. 멋진 열매라는 게 진짜 돈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지.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난 지금 사람이에요. 음, 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는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음, 예. 나는 사람을 돈이라고 오히려 더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보다 돈은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버는 거 난 다 해봤기 때문에 돈은 이런 거고 이렇게 전환되는 것도 그것도 사람으로부터 전환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심리를 끊임없이 이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는 게 돈의 현금 흐름보다도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돈을 많지만 로버트 키요사키가 끊임없이 자기 팟캐스트라든가 자기 리치 대 쇼 같은 거를 끊임없이 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끊임없이 세상을 다니면서 다양한 인터뷰도 나오고 다 사람을 만나더라고. 음, 예. 이 사람 돈 많은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할까? 음, 다른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 말보다는 이 사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는 거거든. 음, 이해돼요? 근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 우리가 뭘 얘기하는지 말도 이해를 못하고 깊이가 없어. 깊이가 없으면 뭐만 봐요. 내가 예전에 중국에 강의했을 때 어떤 저희 엄마의 동창이 나보고 저 강의하는데 돈 얼마 받아? 음, 무료인데요? 그냥 음, 무료로 해주러 왔는데요. 음, 표정이 달라지더라. 음, 처음에는 강의하러 중국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내가 자수성가 한 줄 알아. 음, 근데 무료로 한다고 하니까 어때? 그 사람들 물어보는 게 뭐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고생했고. 그죠? 근데 네, 잘 됐으면 생각했다고 하는 그 질문이 뭐야? 질문이 틀렸죠. 근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이 강의 얼마 받아? 음, 응. 얼마 받으면 또 뭐해? 근데 못 받았어. 내가 무료로 강의해줬어. 그때. 그랬더니 표정이 달라지는 거. 난 그 모습 봤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다 알거든요. 너 아직 멀었구나. 음, 멀을 수도 있어. 근데 왜 그 질문을 했지? 나를 책임져 주기 위한 질문을 했나? 대체 왜 그런 질문을 나한테 했지? 그 질문을 해가지고 과연 나한테 개입하는 질문인데 그 개입하는 질문에 나는 누군가한테 질문을 하면 개입하기 위해 그냥 도와주기 위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음, 내가 누군가 새로운 사람 만나면 학원이 왜 이렇게 중간 지금 학원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갈 거예요? 어, 왜 이런 식으로 안 가요? 쭉쭉쭉쭉 되게 퍼스널한 질문. 지금 하루에 이원수를 물어본다는 수입을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단가를 물어보는 거 수입을 물어보고 되게 자존심 그냥 어떤 사람들 여기에 대한 선을 넘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음, 지는 밖에 나가 선을 넘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 네. 선을 넘는 게 가족일수록 선을 안 넘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음, 나는 밖에 새로 본 사람일수록 선을 넘어요. 가족일수록 선을 넘거든요, 보통. 네. 새로운 사람은 선을 못 넘죠. 음, 나는 오히려 새로운 사람일수록 선을 넘어요. 음, 선을 넘는 이유가 뭘까요? 선을 넘어서 그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봐봐요. 비즈니스에 마인드가 없는 사람, 한국에서 제대로 못 배웠던 사람들은 어디서 선을 넘어야 돼, 어디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중국에 가서 교육했을 때 그게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나한테 선을 넘는 질문이잖아요. 그쵸, 도와도 못 주면서. 음, 근데 그렇게 선 넘는다고 난 또 생각하지도 않아. 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어머님의 어떤 친구니까. 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지금까지 나는 그 질문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음, 결국엔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약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너 이거 강의 얼마 받아? 무료인데요? 왜 무료로 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질문은 또 없어. 왜 음, 무료로 하는지. 그 음, 사람 이유도 못 들어보고 내 생각으로, 아이고, 너 멀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음,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질문을 들어봤을 때 왜 무료로 해? 저는 아직 메신저 사업 초창기 단계라서 지금은 모두 다 실험 단계고 뭐 이렇게 해서 음, 한다. 나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뭐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그렇게 누군가 나한테 얘기했어. 너 좋은 실험을 한다. 너 음, 하는 걸 꼭 꾸준히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까지라고 내가 얘기도 할 수 있어. 한 3, 40분 내가 시간도 내줄 수도 있어. 음, 예.
심지어 거기에서 저 좋은 컨텐츠를 연결하려면 내가 책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음, 이렇게 뭔가 연결할 수도 있는데 연결하는 게 없어. 음, 그래서 명예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남들이 나를 생각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해 뿌리뿌리 내 사례들을 다 연결해. 이게 상상에 대해서 연결된 거잖아요. 명확하게 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 시간을 확보한다고 하는 게 그 시간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으면, 그리고 이런 여유가 있는데 이 여유를 이런 시간으로, 이런 컨텐츠로 머릿속에 개입하지 않고 엉뚱하게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거절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처리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자원으로 그걸 처리하는지. 옆에 코치가 있으면 피드백을 따따다 주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 처음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수강생들 중에 나를 떠나면 잘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음, 그 이유가 뭘까를 보면 피드백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그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겉으로 봤을 때 돈 맛을 보고 여유 맛을 보고 시간 음, 확보의 맛을 보고 시간 관리가 필요 없어도 이 사람들이 스스로 현금 흐름이 굴러간다는 걸 알지만 근데 그게 영원하진 않거든. 음, 진짜 영원한 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거든. 그 본질을 모르거든. 본질을 모르다 보니까 나랑 인맥 관계를 뚝 자르는 거예요. 음,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답답한 거예요. 음, 네. 그럼 독학이라도 하든지 독학은 또 안 해. 독학을 안 하고 구석에서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음, 소송까지도 하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냐? 많은 거예요. 왜 많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줬어요. 우리 교육이, 우리 학교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줬다고. 우리 사회고, 한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사회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 어때요? 피해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어때요? 영웅주의가 될 것인가? 이걸 보고 불편이 뭔지를 보고 여기에 직업 창출을 다른 식으로 할 것인가? 다른 사상을 사람들에게 교육시켜 줄 것인가? 그게 제가 하는 일인 거예요. 난 그 사람이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날 소송한 사람이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걸 먹튀하는 사람이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건 결국엔 그 사람들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예.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현실 자꾸 파악하지 못하고 나는 다를 거야. 아, 이건 이럴 거야. 이거 자꾸 종교식으로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난 끊임없이 내 채널에서 많이 1000개 이상 올렸다면 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한 정보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충분한 정보를 받아먹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제 채널도 모자라서 다른 또 엉뚱한 걸 또 파고 또 파고 맨날 파기만 하는 거예요. 음, 네.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다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개인적인 좀 고민을 나눠봤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훨씬 더 크게 답변을 주셔서, 음, 네, 좀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근데 머리는 오히려 좀 약간 더 복잡해진 그런, 네, 그런 상황이네요. 좋아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개인적인, 좀 제가 최근에,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을 기반으로 솔직하게 인터뷰를 주셨는데, 이게 아마 이 인터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게 비슷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산다는 게 되게 위험한 게, 그러니까 바쁘게 산다는 게 되게 위험한 게, 그 느낌만으로도 되게 만족감을 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 시간에 하는 일들이 어, 돈을 쫓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돈으로 전환이 안 돼서 열매로 안 보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가치가 잘 확인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뭔가 내가 하고 있다는 거를 외부에서 돈은 그렇게 당장 안 되지만 뭔가 이제 결과값, 내가 이만큼의 일을 했어라는 걸로 표현이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라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음, 저도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쁘게 사는 것이 약간 나에게 주는 만족감이 있고 그런 오류에 잘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명예라는 것이 사실 명예라는 말을 표현을 썼지만 저도 되게 뜨끔했던 게 명예가 사실 두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 명예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진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명예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정의로움.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악플에 시달리고 욕을 먹을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옳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꺼내고 용기를 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어떤 권리라든지 그런 걸 대변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명예라는 것과 다른 명예가 있거든요. 이걸 뭐 장인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명예가 아니라 저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라는 명예에 다시 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왜 이런 좀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 이해를 했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저는 엄청 깊게 지금 빠져들어서 들었거든요. 예. 그게 이유가 들으면서 제가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상황을 연결해서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지를 그러니까 정말 빠져들어서 듣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걸 저 혼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 혼자 조용히 시간을 내서 책을 읽으면서 상상하고 아니면 혼자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갈 수 있을까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주어져도 무언가 일거리로 그 시간들을 채우는 엉뚱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에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매 순간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네.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사람들 대부분 사람 교회 크리스천들도 모르거든요. 예. 지금 사실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만히 들여보면 내 느낌이 좋아야 되네. 그 느낌이 좋은 그 믿음과 그 메시지 어디서 받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모두 다 주셨다라고 하는 왜냐면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거예요, 거의. 우리가 사는 것이 여기는 지옥이고 여기는 악마 세상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1장 2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냥 흑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음, 그 뭘 의미하는지를 들여다보면 그냥 이 자체가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그냥 사탄의 자녀인 거예요. 음, 그냥 사단의 자녀로 그냥 태어났다고 하는 거 온갖 거짓말, 음, 뭐 어쨌든 살인, 뭐 다양한 어떤 그런 비겁함으로 그냥 우리 정신 세계가 원래 이렇게 분산되게 되게끔 그냥 이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음, 그렇게 가정해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음, 근데 하나님 만났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뭐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다 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는데 50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는 50은 뭐냐면 50을 꽉 채운 건 악마예요. 그리고 나머지 50을 꽉 채운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주셨대요. 그 복을, 그 축복을.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악마의 50이 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살면서 내 본질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거를 그 메시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찾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뭐 그냥 종교식으로 알아들을 건데 그냥 이걸 찾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찾았으면 여기도 50이라는 거. 근데 이 50을 찾았다고 해서 악마의 세상은 우리 사는 동안 이 50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뭘 끊임없이 기억력이 없으면 찾았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기억을 못하면 악마의 50이 내 인생의 전부 같아 보여요. 근데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난 이 찾았다는 거에 대한 느낌을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머리에 마음이 모두 다 하나님의 그 50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을 때는 내 느낌이 10점 만점에 7점은 늘 좋아야 돼요. 낙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낙관주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어떻게 의미 해석할지 모르겠지. 어쨌든 내 느낌이 좋다는 거예요. 내 느낌이 왜 좋을까? 문제를 풀 때마다 우리가 이기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이기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내가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걸 그게 1년이 걸리든 6개월, 한 달 걸리든 어때요? 우리 콜드콜드 그렇잖아요. 내가 약속이 잡히는 순간 이기는 느낌 들지 않아요? 음, 그죠? 이기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하나하나 뭘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느낌을 많이 들게 만들려면 똑같은 문제를 풀지 말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지. 나도 책을 읽으면서 어려운 책을 읽다 보면 쉬운 책들이 너무 쉬워. 어떤 사람 책 자체를 어려워하는데 나는 어려운 책도 누군가 어렵다고 한 책도 이제는 쉬워요. 예.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풀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자신감이 생기면 다시 또 느낌이 좋아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다시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매번 이런 느낌이 좋은 거, 나 자신감 있는 상태로 느낌이 좋은 거, 좋은 성공 스토리로 느낌이 좋은 거, 계속 이 느낌이 좋은 거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보다. 하나님 날 예뻐하시나 보다. 계속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 다 주셨다라고 하는 이 50, 다 주셨다 50인 거예요. 그 50을 나는 완전 믿어버리기 때문에 믿어버리는데 내 현실은 악마의 50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악마로 돌아가는 50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주셨대. 그러니까 이 동전의 앞뒤면에서 내가 엣지에서 내가 이제 보는 거예요. 아, 진짜 다 주셨네. 나를 엣지에서 생각해서 이 악마의 세상과 이거를 이제는 구분하고 이걸 이제 가지고 놀 정도예요, 나도. 나도 악마하고 대응할 정도예요. 이해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대응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홀로 있었을 때 진짜 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좋은 느낌을 얻기 위한 얻기 위한 그 어떤 실험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하나님까지 얘기 안 하도 코치를 만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코치를 만나기 전에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삶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근데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을 만난 이후의 삶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왜 만났을 때 왜 개입이 덜하고 뭐 이것도 덜하고 다 에너지도 덜 쓰는데 돈은 똑같이 벌거나 더 많이 벌거나 심지어 여유도 더 많이 시간의 확보도 더 많이 생길까?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 전파된 거거든요. 기술적이고 영적이고 뭐 이게 모든 면에 리더십 모든 면에서 전략적인 면에서 이게 전파된 거예요. 전파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메시지가 들어왔죠. 희망이 들어왔잖아요. 아,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위상 있게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시간 확보를 할 수 있겠구나. 나도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나도 위상 있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도와주는데 그냥 일반 내가 예전에 그 도왔던 방식이 아니라 진짜 내가 모르는 세상에서 지금 알아가는 이 방식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걸 조금씩 느끼는데 대신 어때요? 거기에서 반드시 혼자서 실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배경과 아이스강이라는 배경이 또 다르니까.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홀로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의 그 내부에 대한 그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게 다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게 아직 안 보인다면 나머지 지금 50이 안 보인다면 말 그대로 악마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악마가 우리한테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악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른 채 시달리고 있어요. 저는 적어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시달리는지. 예. 근데 이 시달리는 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시달리게 하거든요. 허락한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시달리게 해, 우리를. 나도 하나님한테 동의하는 거예요. 나를 시달리게 해야지. 왜? 시달리게 해야만이 내가 이 사람을 끊임없이 센스 있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의 느낌을 계속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왜? 시달리는 거를 무엇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악마의 언어를 내가 쓸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맞는 악마의 언어를 쓰다 보니까 너무 공감하는 거야. 악마의 자녀들이 나를 너무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너희들이 고통스럽지? 그러면 이쪽으로 와. 예. 왜냐면 시달리는 걸 나조차 시달리는 거, 나도 악마한테 시달리는 거를 내가 이 사람아 나 이런 느낌이 없이 오직 천국에 사는 것처럼 그 느낌을 살았을 때 나와 이 사람 분리됐어요. 하나님하고 일반 악마의 자녀들 분리돼 있는 것처럼. 그게 연동이 되고 연결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접점이 시달리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음, 그 접점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접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들보다도 제가 복음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난 절대 크리스찬 같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악마의 자녀 같아 보이지, 내가. 왜냐면 쟤는 맨날 돈만 밝히고 쌍욕하고 뭐 베리벨 뭐 섹스 얘기하고 뭐 베리벨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 같아 보여요. 막 신실하고 막 뭐라고 하지? 그 교회에서 그 뭐 막 계속 주기적으로 막 겉으로 웅장하고 그 되게 뭐 이런 장로들의 어떤 그 전통적인 그 모습들 있잖아요. 있죠. 그런 모습은 나한테는 하나도 안 보이지. 예. 근데 내면에는 나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깊이 종교 얘기를 하면 나는 그 사람이 가졌던 종교가 어떤 잘못된 어떤 부분, 철거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종교를 난 터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 종교 전쟁은 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비즈니스 전쟁을 하면 돼. 비즈니스 전쟁에 필요한 게 어떤 이런 어떤 대화가 필요한데 나한테 믿음이 간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서서히 내가 하나님 나를 안 버렸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재해석하면서 다 주셨다는 말이 대체 뭔지를 적어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시달리는 걸 즐기는 거예요. 즐길 수 없지. 시달리는 게 어떻게 즐겨져요? 근데 시달리는 게 적어도 하나님 나한테 허락한 거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 시달리는 거에 있어서 시달리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시달리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이유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비즈니스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불편해. 내가 한국 사회에서 불편했던 거, 내가 돈 벌면서 불편했던 거,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 내가 거절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거, 이런 것들이 어때요? 내가 그렇게 시달려야만이 해결하고 나서 당신도 이렇지 않습니까?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는 거야. 내가 밑바닥에서 오지 않았다면 내가 이걸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개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지 않아. 내가 만약 똑똑했다면 IT라든가 뭐 다양한 이런 걸 알았다면 나는 아직도 나하고 상담하고 이런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유튜브에 랜딩 페이지 하나조차도 없어요. 음, 내 유튜브에 보면 다 정보성이고 실제로 내가 가르치는 내용 등의 많은 것들을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나한테 유일하게 연락하는 방법은 내 전화번호밖에 없어요. 음, 그 전화번호에서 연락하더라도 선택 그 일정 시간 안에 내가 이 사람들 예약제로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는데 안 받는 사람도 대부분이잖아요. 음. 예. 장벽이 또 높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차피 내 시스템을 가만히 들어보면 나는 그렇게 반짝이는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반짝이는 시스템이에요. 유튜브 자체도 반짝이에요. 제 유튜브 봐봐요. 반짝이에요. 시커멓잖아요. 제 유튜브를 보면. 근데 거기서 나를 알아본 사람 들어와가지고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 아이스강 이런데 이제 안에 들어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부를 이제는 자기의 어떤 일부를 나한테 바치고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그리고 이제는 한번 전환해 보는 거예요. 1년이라도 투자를 해 보려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인생이 바뀌고 내가 얘기했던 걸 모두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경험이 소음 경험을 하지 말라는 거지, 내 얘기. 예. 되게 중요한 얘기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50, 50을 기억해야 돼. 우리 인생은 지금 50이에요. 내가 모르는 50이 있어. 다양한 50을 기억해야 돼.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50이야. 다양한 50을 기억해야 관에 들어가기 전에 50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기존의 50이 아니라 다양한 50을 해야 기존의 50이 재해석되기 때문에 기존의 50의 그 장인 정신의 카테고리에서 50점이 아니라 인생 100점이라고 했을 때 70점을 맞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50점을 맞기 어려워요. 한 카테고리에서 그렇게 고착돼 머문다면. 음, 예.
메신저 사업이 장점이 바로 그거예요. 메신저의 장점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음의 경험을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직 필요한 경험을 해가지고 그 사람 이 흐름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대표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네. 굉장히 제가 가장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네요. 좋아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주제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